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원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지난 8일까지 지급하기로 돼 있었죠. 5차 한시지원금의 이 신청과 지급 일정이 변경이 됐다고요? 예, 몇 가지 중요한 소식인데요. 일단 방역지원금이 작년 12월에 100만 원, 올해 초에 3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지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중기부에서 4월 13일에서 4월 27일까지 이 신청 기간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어떤 청구권이 아니고 행정 지원이기 때문에 이 신청 기한을 또 안 지키면 한 푼도 이 신청이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방역 지원금 못 받은 분들 여러 사정으로 반드시 이 신청하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가 법인 택시 지원금, 그러니까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작년에 100만 원, 올해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 택시는 그걸 못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경안에 아니 회사 택시나 버스 기사님이나 관광버스, 전세버스 기사님들 안 주냐 해서 문제 제기해서 추경안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지역의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1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게 원래 4월 8일까지 지급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허리케인 라디오도 하잖아요. 우리 TBS. 많은 택시 기사님들이 왜 지급이 안 되냐고 민원성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가 사정이 발생해서 4월 27일까지 지급하는 거로. 그러니까 우리 TBS TV를 전국에서 보시니까 이미 일부 지방정부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큰 지자체가 지급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서울이 4월 27일까지 회사 택시 기사님들 150만 원 지원금이 지급된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서울시에도 당부드리는데 지금 한시가 급한 분들이 많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급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차 한시 지원금과 법인 택시 지원금까지 27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방역지원금 못 받은 분들은 4월 27일까지 이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회사 택시 기사님들, 법인 택시 기사님들은 27일까지 지급이 되니까 기다리시면 되는데 그래도 애가 타면 뭐 서울시나 회사에 연락하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찰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심사 기간 중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변경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사업은 하고 있어요, 그대로. 다만 어떤 사정이 생겨서 사업자 번호가 변경이 됐는데 그 지역에서, 그 가게에서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고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발동이 돼가지고 동참했거든요. 지금도 동참하고 있잖아요. 많은 업소들이, 가게들이. 그런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기부에서 조율해 보니까 저번에 받은 전력이 안 나오겠지. 그 사업자 등록번호로는.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 코로나 보상금 미지급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업주께서 야무지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제 진정을 낸 거예요. 행정심판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동일한 업종에서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가동이 됐고 그게 지자체에서 그게 확인서를 끊어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는 영업금지, 여기는 영업시간 제한에 동참했다. 그러면 보상금을 지급해라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최근에 방역지원금 관련해서 특히 2차 지원금 관련해서 신청기한을 놓쳐가지고 방역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당국은 지금까지 구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중증이었거나 아니면 문자로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았거나 그래서 신청기한을 놓쳐서 한 푼도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3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이분들도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시자. 내 잘못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방역지원금 신청을 놓쳤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방금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뀌었는데 못 받은 사례처럼 구제해 줄 가능성이 있다. 국민권익위에 적극 진정을 낼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은행에 찾아가지 않은 숨은 돈이 16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숨은 금융자산 돌려주기 위해서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제가 정말 입만 열면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을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을 깔면요. 기본적으로 휴면 예금하고요. 장기 미거래 예금, 적금, 휴면 보험금, 그다음에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이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정부에서 다시 한번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우리 국민들이 본인 돈인데 못 찾아가고 온 돈이 무려 16조나 됩니다. 네.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본인이 시골에 살 때 거기에 무슨 저축은행에 가입을 했어요. 한 10,000원 정도 돈을 잊어먹었어요. 10년 지났는데. 또는 뭐 통장, 주거래 통장이 바뀌면서 예전에 그게 뭐 3,000원이 남아있는데 안 했다든지. 근데 의외로 큰 돈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캠페인 하면서 역시 이번 주 화요일 날도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이걸 안내해 주는데 실시간 문자가 와요. 나 방금 10만 원 찾았다. 나 방금 카드 포인트 5만 원 찾았다. 네. 휴면여금 얼마가 있었다라고. 네. 그래서 자 여러분 매우 쉽습니다. 제가 방금도 스마트폰 해봤어요. 파인 그냥 파인 있잖아요. 한글로 파인을 치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로 연결이 됩니다. 파일이요. 예, 파인. 그냥 네. 그 이제 영어로 존이라는 파인인데 그냥 네. 한글로 파인만 치셔도 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로 나오는데 거기 가면 본인의 예금, 보험금, 증권, 신탁, 환급금, 신용카드 포인트까지 본인이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간 돈을 다 조회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몇십만 원까지 찾았다는 분이 있고요. 저도 휴면 예금 3,000원, 그다음에 신용카드 포인트 7만 원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네. 꼭 파인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는 어카운트 인포 앱을 까시면 네. 아 이건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매우 잘하는 겁니다. 이건 네. 박수 보내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다. 꼭 돈 찾아가시 바랍니다. 예. 네, 아니 저도 잊고 있던 계좌에 얼마 전에 돈이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원래 제 돈인데도 꽁돈이 생긴 것처럼 기분 매우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포인트도 네. 언젠가 써야지 하다가 잊어먹잖아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5년 지나면 소멸돼 버립니다. 그렇게 소멸된 돈이 1년에 몇천억입니다.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예, 총 이런- 16자의 우리 국민들 정말 어려운 상황이신데 꼭 다 한 푼이라도 다 찾아가시 바랍니다. 예. 네,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의 마음 상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청년 세대들의 마음 건강이 점점 예. 악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코로나 블루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 고통이 가중되는데요.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뭐 인원 제한이 풀리니까 마음껏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소비도 해서 네.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좀 풀어지고 경제도 살아날 거라는데 일단 2030 청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서울 서베이라는 조사를 했는데 네. 가정생활 만족도가 2017년에 7.42에서 2020년에 6.74점으로 10점 만점에서 떨어졌습니다. 친지 친구 관계와 사회생활 만족도도 각각 7.34에서 7.29에서 6.71점, 6.43점으로 재정 상태 만족도도 5.96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네. 그 관계 단절, 네. 그다음에 또 우울함으로 인한 내가 우울하면 다른 분들한테도 우리가 친절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생기는 어떤 마찰, 거기다 경제적인 고통까지 가중되면서 2030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게 서울시의 진단이고 실제 통계청에서 2020년 한국 20대 인구 10만 명당 자살 인구를 보니까 21.7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10.8%나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웃어 넘길 수,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큰 문제 아니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슬픈 상황이 되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부터 청년층의 정신질환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도록 돕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18만 원씩 3개월 네. 정신건강 치료를 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서울시에서도 마음건강관리 대상에서 7천 명을 확대 모집하고 심리상담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기라고 우울증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감기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 반드시 당사자든 주변에서든 이것을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나 또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서로 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손을 내밀고 네.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응원해주고 복도도 해주고 사실 우리가 응원하고 복도도 주는 분들이 있으면 기운이 나잖아요. 네. 그런 우울증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심리상담 바우처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